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12월 첫째 주 썰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썰을 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일단 주간 썰부터 보겠습니다. 드디어 finally 박진석 감독의 거치가 결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광주와 계약 해지 소식 나왔죠. 네, 그 내정설 보도가 나간 지 한 달 동안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1일에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 감독이 며칠 전부터 광주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 건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구단에서 그날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열겠다. 박 감독 오라. 그래서 가서 논의를 했고 그 전에 항상 위약금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위약금 2년치 연봉 4억 원을 지불을 해야지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좀 해결이 됐죠. 계약 해지금 2억 원만 물면 나갈 수 있도록 합의가 됐고 이거를 이제 박진석 감독이 본인이 낸다고 하면서 이게 그 해결이 됐습니다. 본인이 낸다고 하면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4억 원은 사실 그 액수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모양새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야지 광주 구단도 괜찮고 감독도 좀 좋잖아요. 뭐 중간에 뭐 빠져나간다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소문에 의하면은 뭐 다른 쪽 구단에서 반을 내기로 했다라는 소문도 좀 돌았어요. 네, 뭐 그걸까지는 좀 확인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2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은 분명하고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박 감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지막 그 영상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편지를 써갖고 왔대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광주 구단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조금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근데 코치가 이제 뭐 박진섭 사단이라서 코치가 있잖아요. 뭐 장비관리사부터 해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구단에서 예우 차원에서 12월치 월급까지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그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통화를 했는데 뭐 홀가분한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눈에 밟힌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좀 전했습니다. 이게 광주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서울에 가고 싶었다가 좀 가까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광주 만약에 이번에 잘 안 되고 이랬어도 그냥 광주에서 머물다기보다는 그냥 팀을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1년 동안 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걸리는 게 많아서 뭐 따님인가 뭐 가족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박진석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뭐 광주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사실 좀 있습니다. 그 지인이 했던 얘기가 맞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소문이 사표를 던졌다. 박진석 감독이 뭐 초강수를 던졌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4일 정도 표명한 거고 도전하고 싶다고 했던 거지 뭐 광주와 척지면서까지 나오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축구계에서 이 사가를 좀 주의 깊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시즌 잘하는 감독이 그렇죠. 좋은 팀 오면 나 나갈 거야. 그렇죠. 가지고 나갈 거야. 이렇게 내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 구단도 사실 이런저런 구단에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도 김비동도 올해 잘했으니까 딴 데 갈 거야? 사표. 그렇죠. 계약기가 남았는데. 계약기가 만료였지만 거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축구계에서 지켜봤었는데 박진성 감독이 역시 성격대로 진중하게 마무리를 잘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김포랑 광주에 다 집이 있잖아요. 얼마 손톱 묶고 들어가고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감독이었으면 아마 안 좋게 갈라섰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서울 가는 겁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죠. 일단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날 바로 서울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박 감독이 조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광주랑 이제 그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니까 바로 서울 가는 거네. 서울 확정적이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유력한 상황인 거는 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제 뭐 기다려준 서울에 가서 구단과 대화를 통해서 뭐 앞으로 뭐 몇 년 계약을 할지 연봉을 어느 정도가 될지 뭐 조건 어느 정도 주고받은 거 알고 있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모르겠는데 오늘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협상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녹화 시간이 지금 2시 가까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뭐 결렬 이런 분위기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박 감독이 너무나 원하고 있고 서울도 사실 ACL을 대행의 대행 체제로 끌고 갈 만큼 기다려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옵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선임이 실패했다 그래서
뭐 서울 프런트가 일을 못한 그런 게 아니고 박 감독을 하고 싶어서 서울도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제 연봉도 큰 차이가 뭐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원만하게 조금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박진성 감독이 떠났기 때문에 광주 뭐 부랴부랴 새로운 감독 찾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뭐 일찌감치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 몇 주 전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이사회 때 뭐 5명의 후보군이 그 자리에서 좀 올라왔다 그래요. 뭐 감독 이름이 뭐 김종부 감독도 있었고 황선홍 감독도 있었고 뭐 김호영 전 FC 서울 대행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리스트가 좀 새어 나가면서 갑자기 이 5명 중에 한 명 고른다. 오, 광주가 이름값 있는 감독을 조금 데려오네 이런 소문이 돌아왔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5명이 그 담긴 리스트가 진짜 리스트가 아닙니다. 예, 이게 이 리스트 말고도 이제 진짜 리스트를 또 만든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지금 최근에 광주가 남기일 감독 그리고 박진석 감독으로 재미를 봤잖아요. 소위 그렇죠. 예, 네. 젊은 지도자한테 믿고 맡길 경우는 어떤 성과가 나는지 봤기 때문에 광주 컨셉은 이걸로 간다 할 수도 있죠. 반면에 박진성 감독이 워낙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베테랑으로 조금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럼 또 베테랑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나 그 위에서 그 컨셉을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감독 리스트를 다시 한번 추려서 아마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선임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5명이 반드시 온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2018년에 박진석 감독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완전 생초보였죠. 코치만 하던.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하고 싶어 했던 감독이 거의 없었대요. 광주. 왜냐면 2부였고 이미지가 또 이제 강등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다르다고 그럽니다. 예, 그 5명 리스트뿐만 아니고 추천서가 엄청 들어온대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지난 시즌 1부 그리고 파이널 A 진출했잖아요. 그리고 감독한테 좀 대우를 잘해준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왔고 여러 감독, 이름값 있는 감독들도 다 추천서 한 번씩 넣어본다고. 그러니까 광주가 좀 달라진 걸 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단독 보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비수 이재성이 태국 라차부리로 간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네, 수재성이라고도 팬들이 많이 하는데요. 네. 예, 올 시즌 끝으로 인천과 계약이 만료가 됐죠. 네. 그래서 이재성은 보상금이 있는 FA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국내 이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연봉이 굉장히 세서 여기에 보상금까지 더하면 거의 뭐 큰 돈이 들어가는 용병급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기피하는 대상이 됐고 그래서 올 시즌 뭐 경남 이적 계획이 좀 있었다고. 저희가 서울에서 한번 쓱 던졌었는데 사실 네. 경남으로 갈 계획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부에 가면 다음 시즌 1부에 가도 보상금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재밌는 룰인데 네. 하부리그로 갔다 오거나 뭐 혹은 상급 리그에 갔다 오면은 그 보상금이 안 생기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이용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뭐 전북전에서 잘했죠. 그날 인생 게임을 하면서 잔류로 가닥이 잡혔고 시즌 막판에는 부상까지 생기면서 맞아요. 경기를 못 뛰면서 좀 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은 시즌 내내 팀 케미에 좀 영향을 좀 뭐 안 미쳤다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잡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일찌감치 정했고 이재성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 한번 진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태국 라차부리에서 러브콜이 이렇게 왔고요. 라차부리는 과거 강수일이 뛰었고 한국 선수들이 있던 이력이 있어서 한국 친화적인 팀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재성의 기량만큼은 여전하고 또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네. 부상만 없다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태국에서 뛰던 이용래가 반대로 한국으로 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꽤 소문이 많이 돌았다는 이야기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수원FC 승격하고 나서 거기 여러 관계자들 모인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였는데 일단 플레인 코치로 대구에 복귀할 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이용래 선수는 사실 지난 해부터 계속 국내 복귀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치앙라이도 이용래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잡았다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내행 시도했고 대구랑 눈이 맞았죠. 그러니까 알려진 대로예요. 대구에는 조광래 사장이 있잖아요. 이용래를 키워낸 경남 진짜. 유치원 때군요. 그렇죠. 네. 예. 대표팀에도 발탁을 시켰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해외도 가게 되는데 이용래가 은퇴 후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조광래 사장만큼 좋은 멘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병 감독이랑도 또 인연이 있고요. 대구는 플레인 코치로 뭐 여전히 이용래 선수가 나름대로 선수로서 제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치진도 좀 늘린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이 맞아 떨어졌고요. 이용래 선수 지금 뭐 많은 분들에게 복귀 인사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거의 확정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지금 아직 ACL이 끝나지 않아서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대구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고 또 연봉도 플레인 코치하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결정이 조만간에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포항에서 뛰던 오니엘 불이라행 이야기 나왔습니다. 야, 태국이 거의 네. 키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찌감치 포항이 오니를 잡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썰에서 저희가 바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외신을 통해 불이람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닐이 포항과는 맞지가 않지만 능력 자체는 좀 괜찮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선수예요. 사실 포항 내부에서는 와 오늘 대박이야라는 얘기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팔라시오스는 좀 그런데 오늘 대박이야 그런데 막상 K리그는 잘 안 맞았죠. 네, 김기동 감독 되게 높이 평가했던 선수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아시아 클럽들이 좀 관심을 보였고 결국은 불이람행으로 결정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뭐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재석 선수가 인천으로 온다고 하네요. 저희가 첫 번째 때 당연히 떡밥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가 수도권 구단으로 이적한다라고 네. 했는데 그때 뭐 임창호 댓글로 다신 분들 맞아요. 많았는데 네. 네, 그게 오재석 선수였고요. 인천에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조성환 감독이 이제 팀의 약점이죠. 풀백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를 원했고요. 또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을 찾았는데 요 교집합이 바로 오재석이었습니다. 바로 협상을 했고요. 오재석 선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런던 올림픽 멤버들 뭐 단톡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네. 여기서 대장이에요. 리더십이 워낙 좋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이 올 시즌 뭐 시행착오 없이 초반부터 잘하겠다, 새로운 인천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오재석을 선수단 리더로 하려고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일찌감치 협상을 했고요. 결정도 일찌감치 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된 일본 생활을 오재석 선수 좀 국내 복귀 원했고 뭐 장가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연봉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계약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합의를 해나 싶었는데 갑자기 좀 변수가 생긴 게 나고야에서 오재석 붙잡게 나섰거든요. 처음에 2년 계약을 제시하더니 최근에는 4년 계약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4년이면 나이로 보면 사실상 종신계약. 네. 당연히 돈적으로는 인천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오재석도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거의 다 되고 유력한 것도 사실인데 막판에 변수가 좀 생겼고 오늘 보도까지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주 근접하게 합의는 돼 있는 상태였다라는 부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재석이 지난 여름에도 K리그 뭐 팀과 대전과 그렇죠. 뭐 협상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본인이 그때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인천은 뭐 에이전트도 그렇고 조성환 감독과 뭐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무엇보다 조성환 감독이 굉장히 예, 간곡히 그리고 간곡히. 절절하게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잔류 싸움을 하듯이 네. 오재석을 원하고 있군요. 네. 자 이번 주 보도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뒷이야기 정리해 봤고요. 그 주간썰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